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오늘은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만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대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고요. 그 다음에 중단원, 지수와 로그입니다. 지수와 로그 안에 소단원, 지수고요. 지수라는 소단원 안에 세부단원으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서 우리는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그 다음에 오늘은 거듭제곱근의 실수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a의 n제곱 근이라는 말은 방정식 x의 n제곱은 a의 해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의 이름을 a의 n제곱 근이라고 읽었어요. 즉 방정식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수 x를 우리는 a의 n제곱 근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x는 a의 n제곱 근이라는 말은 a의 n제곱 근은 방정식 x n제곱은 a의 근이라는 말이고, a의 n제곱 근을 n번 제곱하면 a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a의 n제곱 근을 방정식 x의 n제곱은 a의 x 대신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랑 똑같으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죠. 8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은 방정식 x의 세제곱해서 8이 되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한 후에 근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8인데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이라고 적어주시고 써주시면 인수분해 공식이 조금 더 편리하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인수분해 공식을 써주시면 x 빼기 2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을 구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2가 될 것이고 또는 2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x는 써주시고 2a 분해인데 지금 짝수 공식 쓰시면 되니까 a 분해고 a가 1이니까 생략하도록 하죠. b'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더하기 빼기 루트에 b'의 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ac는 3입니다. 그래서 1 빼기 4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3하고 i를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모두 다 8의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을 원소나열법으로 집합으로 적어주면 2하고 마이너스 1에 더하기 빼기 루트에 3의 i 이렇게 구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집합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4의 제곱근을 살펴보시면 x제곱은 4가 되는 것에 근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고요.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서 4를 이항시키는데 4 대신에 2의 제곱 쓰시면 인수분해 합차공식이 보입니다. 따라서 합차공식을 써주시면 x 빼기 2하고 x 더하기 2가 만나서 0이 되겠죠. 그러면 해는 x가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것도 집합으로 써주시면 2하고 마이너스 2가 돼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x를 n번 곱해서 실수 a가 되는 방정식은 항상 실수해를 갖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에서 본 문제에서 살펴보면 2라는 값은 실수고 여긴 허수죠. 그 다음에 2와 마이너스 2가 실수입니다. 그래서 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x제곱이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x는 더하기 빼기 루트에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루트에 2의 i가 될 겁니다. 그럼 두 허근이죠. 다른 말로 하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더하기 2가 0이 되고 2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판별식 쓰시면 되겠죠. b의 제곱은 0이니까 냅두고 빼기 4ac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얘는 0보다 작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근이 아닌 방정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x의 n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방정식에서 근이 실수 근을 갖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방정식 x n제곱은 a의 해를 구해서 실수인지 허수인지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에서 y는 x의 n제곱과 y는 a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실수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그래프가 만나면 실수해가 있고 만나지 않으면
실수해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인데요.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가 그래프의 모양이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y는 x의 n제곱 그래프를 그릴 때 n이 짝수인 건 파란색, n이 홀수인 건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지금 x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게 파란색이고요. x의 4제곱은 이렇게 점점 y축에 가까워지면서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모양은 계속 y축 대칭 모양으로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이 홀수인 경우는 1일 때는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아실 거고 3일 때는 이렇게 곡선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잘 보시면 원점으로 대칭되어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또 5일 때, 7일 때, 9일 때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서 y는 a라는 직선 그래프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단한 후에 우리는 실수해가 있구나 없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수해가 짝수일 때는 언제 존재하고 몇 개 존재할까요?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y는 x제곱 그래프하고 a가 1일 때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a가 1일 때 지금 보시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조금 더 올려볼까요? 그래도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x를 제곱한 거를 0이 되게 하는 해는 우리가 눈에 봐도 x제곱이 0이 되는 방정식의 해는 0이죠. 그래서 x는 0이라고 하는 해를 갖습니다. 만약에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지 않죠.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실수해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x가 제곱일 때 음수일 때는 안 만나다가 0일 때는 하나 만납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 두 개의 근을 계속 갖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언제 만나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만나고, 두 개를 만난다는 걸 생각해 보면 0보다 크기만 하면 두 개 만나겠죠. x제곱뿐만 아니라 x의 4제곱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x의 4제곱 그래프입니다. x의 4제곱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두 개 만나고요. 0일 땐 딱 한 개 0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음수일 땐 만나지 않죠. 그래서 짝수 그래프들은 다 똑같이 음수일 땐 만나지 않다가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두 개의 근을 갖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언제 존재하고 몇 개 존재하냐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0일 때는 한 개 존재하고 0으로 x는 0일 때의 값이 해가 되겠죠. 그 다음 0보다 크면 두 개씩 만나는 걸 볼 수 있어요. n이 홀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n이 홀수일 때 언제 존재하며 몇 개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n이 1일 때입니다. n이 1일 때 보시면 양수일 때, 그 다음에 0으로 가까이 가면서 0일 때, 그리고 다시 음수로 떨어지면서 계속 근을 갖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n이 3일 때도 볼게요. n이 3일 때도 음수일 때 이렇게 있다가 0일 때 0으로 한 점 만나고, 위로 올라가면서 양수일 때도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n이 5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n이 7일 때도, n이 9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을 직선으로 오해하시는데 확대하면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너무 두꺼워서 일자처럼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갖는 겁니다. 언제 존재하고 몇 개가 존재하냐면 항상 a가 양이든 음이든 0이든 한 개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정리를 한번 하면 n이 홀수일 때는 언제든지 한 개 존재하고 x가 0일 때는 0이 값을 갖습니다.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만 두 개씩 존재하고요. 0일 때는 x가 0인 값을 갖고 음수일 때는 만나지 않습니다. 자, 실수에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느냐? 우리가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에만 관심을 갖고 실수가 존재하면 그때 기호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실수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x의 n제곱 그래프를 짝수 그래프만 그려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y는 a하고 만나는 교점이 우리는 실수해가 생기는 거죠. y는 a에서 a가 0보다 작으면 실수해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x의 값이 0이죠. 그래서 기호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a가 양수인 경우를 살펴보면 두 그래프가 만나서 교점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x좌표를 우린 실수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좌표를 갖다가 각각 기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y는 x의 n제곱 그래프가 짝수일 때 y축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호를 만들어주면 다른 기호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면 여긴 당연히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y축 대칭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실수 값을 기호로 만들어주면 왼쪽은 부호만 바꾸면 됩니다. 중학교 때 했던 x제곱이 a라는 방정식에서 a가 양수일 때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이때 근을 갖다가 우리는 x를 플러스 제곱근 a 마이너스 제곱근 a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2를 생략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같은 방식으로 x의 n제곱이 a라는 방정식이 지금 n이 짝수니까 a가 양수일 때 두 실근을 가질 거고 그 x의 값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값을 양수니까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는데요. 일단 플러스를 써놓을게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정해주면 a의 n제곱 근 중에 실수 중에 양수를 설명하는 거고요. 얘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 중에 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호를 갖다가 부르는 명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냐면 영어로 하면 쉬운데요. 그냥 n 루트 a 이렇게 쓰면 좀 편하겠죠. 그냥 하나씩 번역해 봅시다. 그럼 이건 그냥 n이라고 읽고 a도 요거로 a라 읽고 이 루트를 의미에 살려서 제곱근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n제곱근 a 읽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니까 양의 n제곱근 a, 마이너스니까 음의 n제곱근 a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x의 6제곱 했더니 3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의 실근을 갖다가 두 개 나올 텐데 두 개는 하나는 양의 실근, 하나는 음의 실근. 그래서 양의 실근은 플러스 기호를 써주시고 6제곱근 3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음의 6제곱근 3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호를 쓴다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 중에서 실수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 기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홀수도 한번 살펴보죠. y는 a의 그래프가 a가 음수일 때도 1개, a가 0일 때도 1개,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도 1개 만나죠. 그러니까 a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홀수의 값이라면 여기에 있는 기호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같은 기호를 써주시면 되겠죠. n제곱근 a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건 a가 음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음수도 살펴보면 음수 살펴보시면 여기에 있는 값도 마찬가지로 n제곱근 a라고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y는 x의 n제곱 그래프는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x 세제곱 그리고 y가 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만나는 실근을 써주시면 세제곱근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5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5도 해보면 여기에 값에 대응하는 값이니까 여기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a가 여기가 5고 지금 여기도 마이너스 5잖아요. 그리고 원점 대칭이니까 결국은 원점 사이의 길이가 서로 같겠죠. 원점 대칭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세제곱근 안에 있는 음수 기호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마이너스를 세제곱근 5라고 쓰는 걸 좋아합니다. 어쨌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선호하는 것은 양수를 처리한 다음에 같은 값이니까 음수 부호만 결정해서 바꿔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정리하면 결국 a의 n제곱근 중 실수값은 그래프에서 y는 x의 n제곱과 y는 a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고요. 우리는 기호로 n제곱근 a라고 읽고 양수면 플러스, 음수면 마이너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a의 음수값을 넣을 수 있지만 양수로 바꾸고 음수 처리하면서 바꿔낼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호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곱근 기호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에서부터 발견해서 수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루돌프라는 수학자부터 데카르트, 롤리라는 수학자까지 이르러서 정착화된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누군가가 그냥 던져서 제공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서로 합의하에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보시면 8의 세제곱근을 구하여라, 4의 제곱근을 구하여라는 아까 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는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습니다. 물론 허근만 있는 경우도 있고 실근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세제곱근 8을 구하여라는 말과 8의 세제곱근을 구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3번에는 4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말이 있고 음의 제곱근 4를 구하라는 말이 있어요. 문제를 비교하면서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세제곱근 8을 구하라는 얘기고 2번은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죠. 세제곱근 8은 3 루트 8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 명칭은 radical root라고 하지만요. 어쨌든 3루트 8은 세제곱근 8이라는 값을 구하라는 거고, 이 기호는 어떤 의미냐면 x세제곱을 8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 중에서 실수해를 고르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양의 실수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을 보시면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얘기는 x의 세제곱해서 8이 되는 모든 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것부터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저번에 했던 거니까 이 중에 실근은 2가 되겠죠. 그리고 양의 실근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 양의 실수 해는 세제곱근 8, 그 답은 2가 되겠죠. 차이를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기호를 읽는 방법이 이게 좀 더 편해서 세제곱근 8, 이 값은 x의 세제곱은 8이라고 하는 것에 실수해를 찾겠다, 특히 양의 실수해를 찾겠다, 이런 뜻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3번을 보시면 3번은 4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4번은 음의 제곱근 4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보면 4의 제곱근은 x의 제곱해서 4가 되는 모든 해를 구하라는 겁니다. 모든 근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x제곱 빼기 2의 제곱이 0이니까 x 빼기 2와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따라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둘 다 실근이 나왔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음의 제곱근 4니까 일단 음수 붙여주시고요. 제곱근이니까 2 써주시고 4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x제곱은 4의 해 중에서 음의 실수해를 찾아주시면 되니까요.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결국은 우리가 n이 3인 경우에 a가 2인 경우는 홀수니까 그냥 넣어주시면 되죠. 세제곱근 2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n이 4면 짝수니까 2개 나오겠죠. 그리고 a가 양수니까 존재하고요. 그래서 4제곱근 2와 그 다음에 음의 4제곱근 2가 있겠죠. a가 0인 경우에는 n이 3이든 n이 4이든 둘 다 상관없이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짝수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n이 3인 경우에만 해가 존재하고 세제곱근 마이너스 2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세제곱근 마이너스 2는 앞서서 얘기한 것과 같이 원점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2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5번에 1번 보시면 세제곱근 8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그리고 앞에 음수가 없으니까 양의 실수해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얘기는 x 세제곱해서 8이 됐는데 이것의 양의 실수해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얘를 다시 인수분해해서 구하셔야겠죠. 따라서 x는 2이고 또는 허근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허근 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실수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얘가 양수니까 만족하죠. 따라서 세제곱근 8이라는 얘기는 2라는 뜻과 같아요. 2번 4제곱근 81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양수 음수가 안 써 있으니까 양수가 생략된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x의 4제곱 했더니 81이 된 겁니다. 그러면 81을 이항하면서 81은 3의 4제곱이니까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허근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우리 지금 허근은 관심이 없어요. 기호로 썼으니까. 그래서 실근이고 지금 마이너스를 생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일 거고 양수에는 3뿐이죠. 따라서 4제곱근 81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의 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4제곱근이니까 짝수여서 실수근이 2개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 얘기는 결국 x에 4제곱을 했더니 16이 됐는데 이것의 실수를 구하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x를 보면 x는 2이거나 마이너스 2 또는 허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양수와 음수 둘 다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2하고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기호로도 적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4제곱근 16을 갖다가 구한 값이고 양수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음수의 4제곱근 16은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호가 나타나면 실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보통 읽는 발음과 근을 구하라는 발음이 좀 혼동되기 때문에 많이 물어봅니다. 16의 4제곱근과 4제곱근 16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연필과 연습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세 문제니까 한 문제당 1분씩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일 번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은 홀수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는 이런 방정식에 어차피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실수에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항에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이것도 판별식 사용해 보시면 허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허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시면 실수해가 홀수일 때는 한 개 생기니까 하나 찾으면 그게 답입니다. 따라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8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6제곱근 64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앞에 기호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양수고요.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x를 6번 곱했더니 64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것 중에 양의 실수에, 지금 짝수니까 2개 나왔을 거죠. 양의 실수에를 구하시면 됩니다. 2개가 지금 실근인 게 보이죠? 그래서 2와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는 허근 4개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 2개, 여기 2개. 따라서 지금 양의 실수에를 갖다가 구하는 거니까 6제곱근 64는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16의 4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값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방정식을 세우시면 x에 4제곱 했더니 16이 됐는데 이것에 음의 실수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x의 근은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2허근이 나오겠죠. 그런데 음의 실수에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것도 기호로 표시해주면 2는 결국은 x의 4제곱해서 16이 된 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4제곱근 16이라고 써주시면 이 값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라고 쓰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허근이고요. 이런 식으로 실수 기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거듭제곱 근이라는 건 실수든 허수든 근을 갖는데 기호를 쓰는 순간 실수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방정식을 결국은 풀어서 인수분해한 후에 허근 나오는 식은 관계되지 않고 실근만 나오는 것을 찾아서 확인해 주셔야 되니까 결국은 방정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배워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갖다가 계속 인수분해하고 풀지 않고 실수해라는 것 자체만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